한반도가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다, 전쟁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기고문이 나와서 그것도 상당히 파장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소속인 로버트 칼린 연구원하고 그리고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가 북한 전문 매체인 삼팔로스라는 곳에 기고문을 냈는데 그 기고문에 보면 북한이 전쟁을 결심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뭐 한반도가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분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권위자고 이게 실제로 가능성 있는 근거 있는 가장 얘기입니까?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인데 네. 대화파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지그먼트 해커 박사는 8번 평양을 방문했고 네. 북한에 가서 플루토늄을 직접 장갑 끼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던. 네. 그러니까 네. 북한에 대해서 가장 정통하고 북한도 신뢰하고. 그런데 최근에 그 지그먼트 해커 박사가 창비해서 낸 핵의 변곡점이라는 책은 한반도의 핵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명저로 꼽는데 제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 핵의 변곡점이라는 책이 있다고요? 네, 번역됐죠. 예. 작년에 번역됐어요. 저도 읽어봐야겠네요. 네. 아니 그런데 한번 꼭 읽어보세요. 네네. 지금까지 우리가 쪼각쪼각 알고 있던 걸 이렇게 종합한 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해커 박사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바로 전쟁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북미 관계 정상화를 오랫동안 바래왔던 북한은 항상 미국과의 협상과 담판이 최종 목표였다는 건데 이제 그걸 포기했다. 북한이. 북한이 포기했다. 이제는 더 이상 협상에 연연하지 않고 목매달지 않고 그냥 핵무력으로 갔다. 그러면은 그 90년대 초에 핵 개발 이래로 북한의 전략이 한 시대를 이제 마감한 거다. 그러면은 뭐냐, 협상이 아니면 전쟁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전쟁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전략이 바뀌었다. 근데 이 자체가 6.25 이후로 가장 엄중한 사태라고 보는 거고, 해커 박사의 말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건 그렇게 해서 예전에 북한은 관계 정상화에 미국이 협상을 해서 들어갈 때 그때 핵 개발이 늦춰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관리도 왜 안 하냐. 바로 이제 한국 전쟁 때만큼 위험해졌다.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한 건데 언론에서는 한국 전쟁 이래 가장 위험해졌다. 요것만 똑 떼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반쪽밖에 진실이 안 나요. 오히려 지금 굉장히 막 뭔가 정부를 중심으로 뭉쳐야 될 것 같고 막 전쟁이 막 내일 날 것 같고 막 불안해요.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은. 지금 저기 신원식 국방장관 같은 분 보십시오. BBC 외신에까지 나가서 저기 천연함 사건이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태가 총선 전에 난다. 총선용이다. 이걸 뭐 매일 지금 국내 언론, 외국 언론에 아니 한반도가 전쟁 위험 지역이라는 걸 전 세계 홍보하고 다니고 있어요. 아니 난 저런 장관 처음 봤어.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부글부글 할 것 같아요. 아니 과거에 우리가 IMF 때 그 월스트리트의 그 저기 각종 그 신용평가 회사들이 한국의 그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려 그러니까 당시 김대중 정부가 국방부의 정책실장 뭐 또 합참의 무슨 작전본부장 이런 사람들 시켜 미국 가서 신용평가 회사 가서 지금 우리 전쟁 안 난다. 그렇게 하는 게 또 국난 극복의 한 축이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내년에 올해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지금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이 마당에 한반도에서 총선 앞두고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홍보하고 다니는 얼빠진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국방부 장관이 뭐 무슨 문재인 정부 용사 그리고 뭐 윤석열 정부 용사 이렇게 또 나누 편가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래 보면은 뭔 북한이 도발해 주길 기우제를 지내나 이럴 정도인데 모든 게 총선용이래요. 그 저 총선 앞두고 남남 갈등 일으키려고 북한이 도발한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그럼 총선 끝나면 평화가 옵니까? 정말 그렇게 따지면은 맞는 말씀입니다. 아니 총선 때문이라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총선에 북한이 이렇게 저기 판을 크게 도발을 하고 나서서 이제 야당이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이런 선거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노골적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요즘 합참이 기자들한테 그 저 각종 자료 보낼 때 항상 앞줄이 이거예요.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대형 도발을 의도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요즘 국방부 합참이 총선 컨트롤 타워가 돼버렸어요. 지금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 끝을 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중 외교가 시험대에 또 올랐습니다. 그 대만 총통 선거에서 뭐 친미라고 볼 수 있는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그러면
더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 뭐 중국과 대만의 갈등 이제 격화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한중 외교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국면이에요. 걱정이죠. 지금 이제 대만 해협에서의 조금 음. 갈등의 소지가 최근에 미중 간에는 서로 대탕트 분위기가 아,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예, 아니 뭐 국무장관 같죠, 재무장관 같죠, 상무장관 같죠. 그리고 절대 저 탈중국 안 한다. 그러면서 신냉전은 없다. 어떻게든 미국은 지금 중국하고 파국으로 가지 않으려고 그냥 조심조심 했는데 철없는 이제 윤 대통령 혼자서만 예. 뭐 탈중국의 선봉장이 돼가지고 예. 혼자 그랬더니 이번엔 대만에서 신임 총통이 이 굉장히 그 저 강성 총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그 저기 제1야당, 제2야당의 표를 합치면은 거의 60%예요. 거의 60%. 예, 예. 이 사람이 40% 총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국이 봤을 때는 여소야대 형국이죠. 아니 중국하고 잘 지내겠다는 60%는 따로 있고 음. 총통은 40%로 강성이 됐고 음. 이게 중국이 보기에 대만 주류 민심이 맞느냐. 그러니까 그런데 총통 혼자서 이거 강성이 된다면은 나머지 대만인들이 그거 원하는 게 그게 아닌 걸로 아는데 이러면은 우리도 대응하겠다. 이제 그럴 수 이렇게 있겠네요. 나오는 네. 거죠. 그게 야권의 분열이에요. 3파전으로 돼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미국도 골치 아파요. 지금까지 그 저 차이밍원 총통이 그냥 막 좋아하는 상황이 8년간 아니군요. 8년간 그 독립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대만 해협이 긴장된 측면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한다 그러지만 중장거리 미사일을 팔라는 걸 안 팔았습니다. 너무 긴장이 고조돼 쿠바 예. 미사일 위기 같은 사태가 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자제하면서. 그럼 미국도 그런 정도의 그런 격화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런데 관리를 하고 여기서 싶은 정치적으로 건가요? 선동을 해버리면 만약에 예. 집권을 해서 거기에다 대만 군부의 동향이 심상치가 않아요. 과거에 그 국민당 정부 때는 이렇게 방어 전략 위주로 했는데 예. 민진당에 들어와서 공격 전략을 선호하면서 계속 그 저 중국하고 이 충돌의 어떤 그 가능성을 높여왔고 중국은 그러니까 막 군사력 무력 시위로 그냥 포위해버리고 이랬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잘만 관리하면 네. 뭐 그렇게 우리가 걱정 안 해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정치적 선동, 이 국내 정치에 의해서 이것이 갈등으로 비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한테 서서히 다가오는 어떤 그 파국의 이미지는 공급망 위기거든요. 그래서 그 대만이 위험해지면은 거기 있는 TSMC 반도체 공장도 위험해진다. 결국에 그래서 경제네요. 빼내야 된다. 이게 예. 미국 주장이고, 예. 그다음에 대만 해협으로 이제 동북아 물동량의 80%가 지나가고 이럴 때니까 이건 또 공급망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데 그렇죠. 하필이면 식량 이제 위기에. 예. 조금 이 좀 우려스러운 지금 정치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한반도로 얼마든지 불똥이 튈 수 있는. 그래서 마침 또 여기서 윤석열 예. 정부가 북한의 강성이고 네. 그다음에 멀쩡했던 군사 합의서까지 파기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저 주변 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건 큰 우환거리입니다.